YCN 초대석 진행의 김보민입니다. 오늘은 대한노인의 중앙회 김호일 회장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예, 영광입니다. 정말 저도 반갑습니다. 예. 저희 YCN 유림방송에 초대석에 초대되셨는데요. 우선은 취임의 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10월 19일 날 제18대 대한노인의 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2014년에 실시된 제16대 대한노인의 회장 선거에 처음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5사람 중에 차점으로 낙방을 한 일이 있고, 제17대 대한노인의 회장 선거가 2017년에 있었는데 그때도 몇 표 차이로 차점을 하고 낙선을 하고, 이번에 세 번째 도전회가 이전 상기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아주 기쁨이 한량이 없습니다. 더 거슬러 가면은 제가 국회의원을 3번을 했는데 세 번째 당선되던 해가 2000년인데 그때가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7.1%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감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노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다 하는 그런 예감이 들어서 국회의원들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 노인복지정책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노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연구 모임을 발족하기로 하고, 그 발기문과 지지문을 300명 국회의원한테 다 발송을 하고 찾아다니고 만나고 해서 여야 간에 한 100명의 호응을 받아서 대한노인의 회장단과 전국의 노인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을 다 초청해서 국회에서 국회 노인복지정책연구회를 창립해가지고 회장으로 뽑혀가지고 TV나 라디오에 나가서 노인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신문 잡지에 기고를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후에 꼭 20년이 되었는데 노인의 회장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 봐도 그 목표가 달성이 되어져서 기쁨이 한량이 없습니다. 네. 예. 근데 노인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젊으신데요. 예. 멋지고요. 그러면 이제 대한노인회가 과거에 했던 주요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대한노인회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강화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유일한 대표 단체인데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한다든지 건강 문제에 대한 가이드를 한다든지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런 회계 관리를 잘 해나가는 문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대한노인회가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가 향후 앞으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인들이 경제는 10위권인데 노인복지는 거의 60위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지표가 100점 만점에 불과 40점밖에 안 될 정도로 노인복지가 열악한 상태인데 우리나라가 세계 한 100여 개 나라 중에 노인복지 수준은 한 60위 순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예산을 편성하는 당국에서는 우리 속담에도 우는 애 젖준다 그런 말이 있는데 보채는 쪽에 배당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가지고 국회 앞에 가서 데모를 많이 하니까 시각적으로 그게 크로즈비 대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좀 잘 된 편이고, 아동들에 대해서도 엄마들이 많이 아우성을 치니까 유아원 모든 비용이
지원된다든지 이런 배려가 되어 있는데 노인들은 오늘날 한국을 경제 10위권으로 만드는 장본인이고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을 해서 이 나라를 세계 10위의 경제권으로 만들었는데 모두가 아이고 우리 노인까지 보채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양보를 하다 보니까 예산 당국으로부터는 노인 문제가 자꾸 뒤로 밀려져 가지고 노인복지 예산이 세계적으로 보면 많이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들이 갑자기 수명은 길어졌거든요. 그래 요즘을 100세 시대라는 그런 말로서 표현할 정도로 장수하는데 그럼 오래 살려고 하면은 오래 사는 데 대한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는데 연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뭐 일부밖에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이 노후에 그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가장들은 또 자기 자녀들 대학 공부시키고 결혼 자금을 준비하고 이런 부담 때문에 여유가 없는데 큰 사업하는 사람을 빼고 나면은 세리맨이 대부분인데 자기 월급에서 최소한다로 하루에 10,000원이면은 한 달에 한 30,000원 정도 용돈이 필요한데 양부모가 살아 계시면 60만 원이 그 세리맨의 월급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 세대하고의 갈등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용돈을 드리는 문제에서 자기 능력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충이 있고 그래서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들에게 그런 용돈을 비롯한 수입을 올리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 그런 일에 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아, 그러시군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또 고령화 속도나 노인 빈곤율 또 노인 자살률이 세계 OECD 국가 중에 상위권에 있죠. 예. 예. 그럼 사회 어르신으로서 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국가나 또 개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예. 그래가 이제 국가가 지금은 기초수급자에게 한 30만 원을 매월 주는 정도의 수준인데 올해부터는 그 30만 원을 받는 대상 수가 좀 많이 늘어난다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갑자기 국가가 노인들에 대한 경제 부담을 높이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일하는 즐거움도 주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좀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방안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관공서에 다니는 사람이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일하는 날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토일은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토일에 특근 수당을 둔다 해도 그 일하러 안 나오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 안 하고 버린 날이니까 그날을 노인 사원을 두자 하는 그런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공서는 민원센터 같은 데에 토요일, 일요일에 컴퓨터를 잘 다루는 그런 노인들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당제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빠가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제반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토일 집에 쉬는 동안에 주민센터 가서 서류를 발급받으면은 시민도 또 편리가 제공이 되고 노인들도 최저임금 수준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평균 한 60만 원 정도 벌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일 노인 사원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의를 하는데 지난번에 정세균 총리를 만나서도 내가 건의를 드렸고 지난 며칠 전에 이낙연 또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왔을 때도 그 제의를 했고 오늘은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방문을 했을 때도 내가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도 정년퇴직이 끝난 그 사람에게 임금 부담 없이 최저임금 수준 1당제로 토일 노인사원으로 근무를 시키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규사원이 일을 하고 토일은 또 퇴직한 노인사원이 일을 함으로 해서 기업은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니까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일하는 즐거움과 아울러 한 60만 원이라도 용돈벌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싶어서 토일 노인 사원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의를 하는데 제가 전국을 노인 대의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고려대학교 후배가 그 문화재 발굴 사업을 하는 그런 후배가 있어서 마침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문화재 발굴은 신도시를 신설한다든지 할 때는 문화재부터 발굴을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문화재 발굴하는 현장을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젊은이들은 힘이 있으니까 꽃갱이고 뭐고 힘껏 땅을 파니까 땅 밑에 있는 문화재가 훼손이 많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더딘 대신에 조심스럽게 일을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일은 느리더라도 문화재가 훼손이 안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문화재 발굴 현장에는 노인 전담 일자리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이기 때문에 힘은 약한 대신에 조심스러운 또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노인이 갖고 있는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문화재 발굴 현장처럼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일자리를 발굴해서 청년 일자리하고 마찰을 빚지 않으면서 노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런 노인 전담 일자리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노인들에게 일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수입을 올려서 자기 용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 청년 일자리를 뺏지 않고 노인들 고유한 장점을 살려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앞으로 노인회가 하는 여러 가지 행사도 노인끼리만 하지 않고 노인을 1세대라고 보면은 2세대가 청장년, 3세대는 이제 어린 유아들이고 어린애들인데 1세대, 2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행사, 1세대와 3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행사 또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세대 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아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어떤 걸까요?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3번 동안 국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일들인데 특별히 노인을 위하여 국회 노인복지정책연구회를 창립해 가지고 노인 문제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했던 일이 보람이 되고 제가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제가 사는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 경로당을 창립을 해가 경로당 회장을 제가 하면서
노인들의 기초 조직인 경로당의 그 실태와 현장을 경험을 하면서 노인 문제에 그 여러 가지 대안을 연구할 때에 탁상 공론이 되지 않고 가장 밑바닥부터 가장 위까지 모든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진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대한노인회 회장이 되었을 때에 이번에 제가 5명 중에 완전히 압도적인 표로 당선이 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경로당 회장에서부터 현장을 거의 17년 이상을 누비고 이론적인 연구를 한 20년 하면서 모든 대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공약들이 완전히 공감대를 이루어 가지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되어졌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그런 공약들을 하나하나 실천을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노후가 안정되고 행복하도록, 다시 말하면은 지금처럼 노인 빈곤율 1위고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은 노인이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이 못 되고 재앙이 되고 고통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오래 사는 것이 그런 고통을 해소시켜 줌으로 해서 노후가 안정되고 행복한, 그래서 제가 슬로건을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여기에 목표를 두고 모든 문제에 매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박수를 쳐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후손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근데 지금 이제 가장 당면한 문제가 대한노인회가 지금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정책적으로 우대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유일히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 그 노인들이 지금 약 850만이나 되는데, 우리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은 입회원서를 써야만이 회원이 되는 그런 전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나와서 입회원서를 쓴 사람들은 약 3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50만이나 되는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약 3분의 1 정도인 300만만 현재 경로당에 나와서 대한노인회 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노인회가 그런 전체 노인을 포용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산안법인이기 때문에 임금비나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의 16개 연합회나 245개 지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호봉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5년 전에 봉급이 지금 같은 봉급이고, 아주 우리나라 직장족의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그분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가 대한노인회 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성적이 되면은 국비가 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근무 환경을 좀 바꿀 수도 있고, 법의 회원 정원을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명기를 하면은 자동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대한노인회 회원이 되기 때문에 대한노인회가 명실상부하게 이 나라 노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회원 수가 많으면은 목소리 파워가 세지니까 정치권에서 그만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관철이 되기가 쉬워서 전체 노인을 빨리 어려움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당면한 것이 사단법인체인 대한노인회를 대한노인회 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이번에 3월까지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엊그제 그 이낙연 대표한테도
협조를 부탁했고 오늘 조영 원내대표한테도 협조를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호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봄까지는 대한노인회가 법정단체로 성격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850만 노인이 전부가 회원이 되는 그런 매머드 단체가 되고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단체는 아무래도 그 목소리가 힘이 있고 그 목소리가 요구 조건이 반영이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노인복지 향상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입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부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늙을 노자다, 늙은이다, 쓸모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뒷전으로 좀 물러나가 앉기를 바라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노인들은 살아오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교과서에 없는 많은 경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노인 한 분이 별세하면은 지혜로운 장서가 가득 찬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 같다. 그만큼 노인은 슬기롭고 경륜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 속담에서는 집안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른이 안 계시면은 이웃집 어른을 모셔서 자문을 받아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늙을 노자 이 노인을 단어를 슬기롭고 지혜로운 어른이다 하는 뜻으로 해인이라는 이런 슬기롭고 지혜로운 해인으로 단어를 바꾸는 운동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늙은이가 아니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어른이기 때문에 저 어른한테 슬기와 지혜를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노인을 우대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경로 호친 사상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균관하고 같이 그 경로 호친 사상의 복원 운동을 내가 같이 제휴해가지고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균관하고 대한노인회는 더욱더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효행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펼쳐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회장님께서는 한국성씨연합회 총재님을 또 겸임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우리나라 각 가문인 성씨 총연합회의 총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 뿌리 의식이 좀 희박해져가고 있는 게 늘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또 마침 대한노인회 회장까지 되었으니까 대한노인회와 강문중 대표들과 깊은 제휴를 가지고 그 뿌리 의식을 고양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자기 가문의 그 전통과 가문의 내력을 익히 알도록 만들고 또 그런 가문의 그 조상들의 묘소도 찾고 유적을 찾고 이렇게 해서 내 뿌리가 어디며 어느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경로 호전 사상을 앙양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뿌리 찾기 운동과 함께 성균관과 함께 경로 호전 사상 앙양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를 해 나간다면은 우리나라가 다시 동방지 예의주국을 회복하고 경로 호전 사상이 온 국민들 사이에 다시 회복되고 실천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재생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시총연합회 강문중과 깊은 유대를 갖고 성균관과 함께 경로진 사상 뿌리 의식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국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노인회 중앙회 김우일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YCN 초대석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